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3월 12일 토요일 주간 방송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통령 선거 있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간의 장기성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도로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가 만약에 러시아 손에 떨어진다면 뭐 언제든지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이제 격리 면제 이야기가 나온 상태고요. 뭐 인플레이션 배경 안에 있는 에너지와 뭐 비철 금속, 에그플레이션 라인들 전반적으로 뭐 1차적인 변동성은 좀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뭐 완전히 꺾여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10%대 하락이 한번 나오면서 주춤거리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한번 했었는데 재차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간 시장이고요. 어, 에그플레이션 라인의 국제 소맥 가격도 하락이 한번 툭 나오면서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게 뭐 본격적인 끝이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아닙니다. 비철 금속도 마찬가지고요. 어, 코로나는 오픈, 러시아는 아직은 ing, 인플레이션은 시간으로 녹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음, 지금의 국내에서 움직이는 장세 뭐 이번 주만 지켜보면 뭐 정책 관련단 움직임들이 좀 강했고요. 건설과 원전 그리고 여타에 따른 우리가 좀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도체나 이런 쪽은 여전한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지수의 기준으로는 뭐 2600단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또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직까지도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개별적인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한동안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간 상승률 종목에서 뭐 조금 더 힌트를 얻어보죠. 어, 큐라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라인에서 개별적인 신약 개발 섹터의 반등세가 조금씩 퉁퉁거리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큐라클 이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였지만 그냥 제약바이오로 본다면 툴젠 같은 경우도 현재 제약바이오의 이제 배경은 4월 8일에 열리고 4월 13일 정도에 종료가 되는 미국 암 학회 이 배경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대형 회사들 다 참가하고요. 개별적인 몇몇 기업도 참가합니다. 뭐 ABL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에이비온, 네오이뮨 텍 등등등 되겠죠. 여타에 다른 기업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밑에서 그리고 신약 개발 라인 자체가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당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에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단계라서 시장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개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건설이나 원전은 일정 부분 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효성 OMB 비료 뭐 비료값이나 농업인 농자재 농기계 여러 가지 다 에그플레이션 라인들이 움직임이 이랬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종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뭐 성수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쉬고 다시 한번 농사를 막 지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 소맥들 그쵸? 그리고 이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가격이 퉁퉁거리면서 원당 빼고는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ING 중인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에서 리오프닝으로 시선의 전환을 하는 것처럼 이런 먹거리 원자재 상승분에서 반대편에 있는 마치 팬데믹에서 엔데믹을 보는 것처럼 소맥 가격에 이번 주에 퉁거리면서 빠지는 움직임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변동이 생기고 있는 거라면 이제 음식료 섹터 내에서 지금까지 원자재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눌려있던 음식료 섹터에서 남들과 조금 더 빠르게 종목단을 좀 체크해야 되는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삼양식품 라면의 수출은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가격은 당연히 올렸고 비용단에 심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들이 말 그대로 앞으로 해결되는 상황으로 그려간다면 지금같이 주가가 관심이 크게 없을 때 포지션을 잡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주에서도 체크를 하면서 이런 애들이 상승이나 수급적인 변화가 언제 나오느냐 체크하면서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꾸로 전략으로 뭐 옥수수, 대두, 소맥 등의 가격 상승세에서 뒤에 대형 라인의 수급 변화나 주가 반등 움직임을 체크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원전, 건설, 써니전자가 이번 주 23%, 안랩 22%. 뭐 일정 부분 깔려 있죠. 이런 대선 이후에 6월 지방선거 쪽과 연계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안철수, 오세훈, 이재명, 그 다음에 여기는 벌써 대구 등으로 출마할 거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연장선상이 좀 있는 움직임이고요. 비철금속 라인들, 티플렉스, 니켈은 다른 비철금속 라인보다 이 수요 공급단의 이 깨짐 플러스 잘못됐죠. 중국 쪽에서 이런 개별적인 금속 시장에 포지션 잘못 잡았다가 깨져가지고 그런 급등각이 한번 나왔고요. 여전히 뭐 비철금속 라인도 가격은 계속 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니켈이 폭등했을 때 2차전지 소재주 NCM 소재 라인들 급락했던 거 보셨죠? 자원에 대한 불안이죠. 국내에서 많이 만드는 이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 배터리는 그 원자재 수급이 아무래도 중국 회사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중국 기업도 뭐 CATL도 우리나라에 이제 치고 들어오고 국내 배터리 셀 3사도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를 다 인정한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건자재단이나 고려시멘트, 동양파일, 31 CNS 이런 거 움직임이 있었죠. 우리가 다 체크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몇 가지 종목들을 체크하면서 걔네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삼목 S폼이니까 알루미늄, 폼, 동과 금강, 공업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phc 파일 is 동서 동양 파일 31 cns 등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또 뭐 페인트나 시멘트 다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뭐 가구나 리모델링 라인을 합쳐서 한샘, 뭐 NX, 하츠 등, 그렇죠? 뭐 유리는 그냥 하나, 뭐 다른 플레이어도 있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목재, 동아기업, 한솔, 홈데코, 선창산업 등 뭐 이런 생각들 몇몇 가지를 체크를 하면서 얘네를 묶어놓고 움직임이 어떻게 건자재단에서도 돌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정책 관련주나 건설, 원전 등등이 16개, 인플레이션 라인이 3개 정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살짝끔 정리를 해보죠. 정신이 없으니까요. 일단 인플레이션은 그냥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수도 점령이나 함락, 뭐 이런 것들에서 장기전 or 단기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으니 여기서 파생돼서 리오프닝 보고 있고, 리오프닝 다 볼 수는 없으니 여기도 면세,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그쵸? 아니면 아모레, 퍼시픽, 그쵸? 이런 등등등 이런 라인을 묶어놓고 보면 될 것이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 양상으로 가서 끝나게 된다면 일단은 단기적인 원자재 하락, 유가 하락, 이런 움직임 나오면서 시장의 반등, 뭐 이런 것들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은 그냥 계속 깔고 간다. 근데 시간 개념을 넉넉히 넣어주면 인플레이션은 시간에 녹는다. 그리고 원래 인플레이션은 물밑에 상존하는 거다. 조금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개별적인 장세가 너무 조금 지속이 된다 그랬을 때는 현재 건설, 뭐 원전, 로봇에는 뭐 이제 개별 기업들 몇 개만 체크하는 거죠. 로보티즈, 에브리, 뭐 이런 생각들 가져보고, 아까 제약바이오 섹터 내 움직임이 나온다, 여기도 뭐 개별 기업들 몇 개 체크하는 거죠. 네오, 이뮨텍, 에이비온 등, 그쵸? 건설, 원전, 이런 정책 관련 움직임, 로봇 관련 움직임, 뭐 제약바이오 움직임, 우주항공, 4월달 중순에 누리호 2차 발사,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 자체가 방산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우주 뭐 정확한 이름이 뭐였죠? 우주항공청이었나요? 이런 것들 뭐 신설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봐도 뭐 이런 상태네요. 그 시장은 반도체단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상대적 조금 더 약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개별주 장세에 움직이는 먹거리들이 뭐 이런 데 조금씩 포진되어 있고, 이거는 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순간적으로 그냥 뒤집혀서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원자재단은 하락 가져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은 그냥 깔고 가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은 조금 더 탐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7.9 나왔어요.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금리를 세게 올리는 거는 지금 시장이 연준이 아니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 상태라면 그래도 양적 긴축은 진행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시장을 억눌러 싼 소식들이 변화가 안 된다면 생각보다 물가 압박이 진짜 더 커지면서 말 그대로 긴축은 좀 미뤄야 하지 않겠니.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것이고,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돈 좀 풀어야 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장에서 말하면서 움직이는 섹터라서 결론은 그냥 깔고 간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거죠. 너무 그래요. 다음 주는 15, 16, 17 FOMC 주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것들은 시장이 우려를 하진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때문에 빅샷을 날리려고 했던 연준 입장에서는 처음에 2단계를 한 번에 올릴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렸고, 이건 걱정 안 하는데 요거 양적 긴축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야, 시장이 이렇다, 말이라도 좀 느슨하게 한다든지, 느슨하게 했는데도 안 풀리면 다시 긴축은 좀 멀었다, 오산이다, 돈을 다시 풀자, 뭐 이런 이야기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의 반등이 안 나온다면 이쪽은 뭐 자명하죠. 에너지, 누구도 유가나 천연가스로 대변되는 탄소 에너지의 급락을, 그러니까 그쪽 플레이어들은 하지 않는다. 독일도 그렇게 욕하면서 결국에는 에너지는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는 유럽은 그냥 더 강화하겠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중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워렌 버핏 우리 할아버지가 셰일가스 업체에 투자를 한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게임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온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로 진짜로 빠르게 점령이 당하면서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 원자재 가격은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금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단계가 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합리적인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전쟁 끝났네, 다 떨어져, 시장 반등, 이런 움직임이 초반에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은 올라간 상태 어디쯤에서 절충을 잡고 조금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시간의 개념을 듬뿍 넣어주면은 뭐 해결이 안 될 상황이 없겠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또 아예 주식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시장도, 이런 뭐 건설이나 원자재, 에너지 이런 움직이는 것 뒷단에서 개별적인 애들도 천천히
매매의 관점에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을 시간 개념을 넣어주면 여기는 9월 추석 시즌이 대목이 되겠죠. 최소 4일 동안 빨간 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이 더 지나가서 길게 본다고 치더라도 이번에 리오프닝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에 1차 상승이나 2차 상승에 우리를 속였던 리오프닝에 관련된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가시화가 많이 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3월 둘째 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무슨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생기겠지만 이 단계에서 그냥 생각을 하면 깔고 간다, 풀릴 거야. 현대전이잖아. 초장기 전은 될 수가 없어. 지금 격리 면제 푸는 거 봐. 야, 9월 추석 지금 예매하자. 여행 가야지. 그리고 개별적인 플레이들은 개별주 장세는 여전히 진행을 하는구나. 이런 거래소에 관련된 종목군들만 현재 힘이 없구나. 그러면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리고 타이밍을 재보자. 다 녹아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이 다 이겨내고 인플레이션도 높고 재차 성장을 가져가는 국면은 100% 온다. 타이밍을 모른다. 그동안에 후보군도 만들고 개별적인 플레이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좀 하고 그러면서 지나가 보자. 이게 현재 간단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둘째 주 지났고 다음 주 벌써 반이, 이제 3월달 반이 지나간 상태입니다. 정신은 없겠지만 여전히 시장은 여타 이런 글로벌 다른 나라들의 하락보다는 그나마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좀 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걔네들을 따라갈지, 우리가 선행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걔네들이 우리를 따라올지, 그것들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장기적으로 할 거니까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시고 잘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방송은 이렇게 짧게 좀 끝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정점을 3월 달에 찍는다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움츠려든 우리 교육생들, 온라인 수업이 됐던 오프라인 과외가 됐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재차 진행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연락도 많이 주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우리 주식 교육 서비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